이번 시간에 한참 만에 찍는데 지금 바빠서 시험 기간 전에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오늘 내일 중에 올려주겠습니다. 저번에 물질의 세 가지 상태 해가지고 고체, 액체, 기체, 성질 뭐 흐르려는 성질, 압축되는 성질 뭐 이런 거 비교를 입자 모형으로 해줬고, 오늘 세 개를 올려야 되는데 162페이지네요. 페이지 162쪽에 02번 단원이 되겠습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 상태 변화까지 맞죠? 그거 가지고 상태 변화하면 이제 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는 기말로 넘어갈 거예요. 기말에 할 거고, 상태 변화 관련되는 뭐 예시라든지 그때 입자 모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정도까지 우리가 시험 범위를 잡습니다. 그래서 요건 포함되죠. 맞죠? 학습 목표는 상태 변화, 일단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를 뭐 줄줄줄줄 풀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식도로 하나 그림으로 그려서 한 번에 익히겠습니다. 상태 변화 용어 정리하는 거. 상태 변화 용어를 모식도 그림으로 모식도 한번 써봅시다. 모식도로 표현하자. 액화, 기화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하나 더 하면 분명히 상태 변화에 따른 어떤 물리적 변화가 생기죠. 맞죠? 그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그러면 그걸 조사해 보자. 상태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탐구하자까요? 상태 변하는 것도 있고 안 변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탐구해 보자는 겁니다. 상태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탐구하자. 이렇게 하자. 탐구하자.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상태 변화를 더 가야 되네. 맞죠? 자, 상태 변화 1번 상태 변화 용어. 모식도로 표현해 보자 했어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뭐 고체, 액체, 기체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고체, 그다음에 또 이쪽 편에 액체, 또 기체. 상대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위치가 바뀔 수 있음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아이고, 간격이 짝 안 맞긴 한데요. 고체, 액체. 오, 너무 가깝겠다 이거. 아이, 기체. 자, 그럼 변화를 하는데 색깔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자, 활발해지는 거 분자 운동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자체 온도가 올라가는 거. 다음 시간에 자체 온도가 올라가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한 거기 때문에 주변이 시원해지는데, 그건 놔두고 일단 자기가 활발해지고 자기가 분자 운동이 빨라지고 입자 운동이 빨라지고 자기가 온도가 가열했을 때 바뀌는 거.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경우가 있죠.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할 수밖에 없죠. 융해라고 합니다. 녹을 융자 써서 융해.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또 활발해지죠. 아, 근데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잘못 그린 건 아닌데 표현하기 너무 좁아가지고 작게 그려서 기화죠. 기화. 그 다음에 또 활발해지는 거. 고체가 기체되는 거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엄청 활발하겠네요. 맞죠? 요거는 한 단계를 뛰어넘는다. 뛰어넘은 성급, 여러분들 게임할 때 성급 하다시피 성화라고 하고요. 액체가 기체되는 거는 기화인데 기체화된다 해서 기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 꼭 기억해 주세요. 뭐냐? 융해, 기화, 성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온도가 내려가는 거, 둔해지는 거, 액체가 고체되는 거, 응고지, 응고.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되는 거, 액체화된다 해서 액화라고 하면 되죠. 또 바로 기체에서 고체로 엄청 둔해지는 것도 있죠. 기체에서 고체로. 얘도 한 단계 액체 단계를 뛰어넘었죠. 똑같이 성화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5가지인데 6개 케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성화, 고체, 기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성화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둘 다 용어가 같습니다. 성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활발해지는 거 융해, 기화, 성화. 둔해지는 거
응고, 액화, 승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이걸 뭐 액체가 고체되는 걸 응고라고 한다. 고체가 액체되는 걸 융해라고 한다.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라 요 모식도 하나로 하면 6가지 상태 변화 용어를 한 번에 모식도로 표현해 가지고 상태 변화 용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고체 액체 돼 있는데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위치가 바뀌더라도 무슨 체에서 무슨 체로 바뀌는지 보고 이제 용어를 찾아가면 되는데 그냥 외워도 되지만 응고, 고 굳어서 고체화된다. 응고, 융해, 녹아서 융해, 녹을 융자, 기화, 기체화된다. 액화, 액체화된다. 승화, 한 단계 승급해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제 생겼다. 액체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올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 이제 상태 변화했을 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어떤 게 변하는지 어떤 게 안 변하는지 탐구를 해보자. 그래서 2번 상태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에 따른 뭐를 정리하냐? 여러 가지 변화를 탐구해보자. 탐구. 자, 그래서 상태 변화를 정의를 해줘보면, 자, 3가지씩. 아까 요 빨간색으로 쓴 거 있죠? 빨간색으로 쓴 거. 활발해지는 거. 융해, 기화, 승화. 활발해지는 거. 융해, 그 다음에 또 기화, 또 승화. 승화 여기서 뭐에서 뭐 되는 거예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입니다. 활발해지는 거니까 맞죠? 요거 3개 하고 또 둔해지는 거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거 있죠? 둔해지는 거 둔해지는 거 여기 있죠? 응고 굳는 거 맞죠? 응고, 또 액화, 또 승화 있죠. 여기 승화는 다르죠. 둔해지는 거니까 되는 거고,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죠. 그래서 활발해지는 거 3개, 둔해지는 거 3개. 시험에서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용어를 보고 파악해내야 됩니다. 맞죠? 이런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어떤 것들이 변하고 어떤 것들이 안 변하는지를 탐구해 본다 했는데, 실제로 처음 탐구해 볼 거는 질량이 변할까 안 변할까. 그래서 질량 변화 있을까 없을까, 질량 변화 볼 거고요.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는데요. 상태가 변화도 입자나 입자 개수나 입자 크기나 종류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물이 100g 있는데 얼음으로 얼려도 100g이고, 그걸 기체로 바꿔서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수증기도 100g입니다. 그 수증기를 다시 고체로 얼려도 다시 얼마? 100g이 나와요. 그래서 질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양쪽 다 없어요. 온도가 높아지는 거든 낮아지는 거든 둘 다 뭐 질량 변화는 변화 없다. 그냥 일정하다 할까? 변화 없음 쓸까요? 변화 없음. 얘도 변화 없음. 좀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성질 변하는지, 성질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성질 변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서 성질이 변한다면 화학 변하는 데가 2학년 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개념을 잡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물하고 얼음하고 성질이 변했나 안 변했나 물어보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변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나무를 태우면 죄가 되죠. 그 죄를 다시 나무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변했다, 성질이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못 돌아가는 거를 성질이 변화된 걸 정의합니다. 하지만 물은 얼렸잖아. 얼린 다음에 다시 녹이면 뭐가 돼요? 물이 되지요. 돌아올 수 있어요. 이거는 성질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수증기로 끓이면 수증기도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는 거는 성질이 안 변한 겁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를 해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성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둘 다 변화 없음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는 거든 낮아지는 거든 둘 다 변화 없다. 조금 빠르게. 다음 또 비교할 수 있는 거 이제 입자의 운동. 입자의 운동 제일 중요하죠. 맞죠? 입자의 운동. 입자 운동이 어떤가? 이건 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죠. 맞죠? 융해, 기화, 승화.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열된 거니까 입자의 운동, 온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 활발해지. 화살표 길이로 표시하면 길어지는 거죠.
반대로 얘네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반대로 둔해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걸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이제 입자 배열 당연히 이제 연결되죠. 입자 배열 활발해져요. 막 퍼지겠죠. 규칙적이 되겠어요. 불규칙으로 되겠어요. 그렇죠. 불규칙적이겠죠. 당연히 불규칙적으로 변하겠죠. 얘네들 응고액화성화는 온도가 내려갑니다. 활동이 둔해져요. 당연히 어떻게 된다? 규칙적으로 되겠죠. 규칙적으로 원래보다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활발해지고 규칙적으로 되면 우리가 하나 더 찾아볼 게 있죠. 입자 사이의 거리. 활발해져요. 당연히 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멀어짐. 얘는 둔해져요. 활동성이 줄어듭니다. 온도가 내려가서. 당연히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짐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했으니까 엄청 중요한 게 또 변할 수 있습니다. 뭐가 변할 수 있냐? 부피 변화. 덩어리 크기 변화가 생기겠죠. 얘는 서로서로 입자들이 멀어졌어요. 당연히 부피가 해야 됩니까? 증가하겠죠. 얘는 가까워지고 둔해졌어요. 당연히 부피가 뭐합니까? 감소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부피는 융의 기화성화 활발해져서 증가하고 응고액화성화 감소합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데 이 부피 변화에 유일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중학생이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에는 한 개라서 빼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엄청 중요한 예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고 하는 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해놔야 됩니다. 물 보면 예외가 있는데요. 물이 얼음 된다. 그러면 물이 얼음이 된다. 응고죠. 맞죠? 물이 얼음. 액체가 고체가 됐어요. 이게 액체가 무슨 체로? 고체로 바뀌었죠. 액체가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야 되는데 얘는 뭐냐? 부피가 증가합니다. 실제로. 생수를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얼려보세요. 부피가 늘어나가지고 막 부풀어 있어요. 터질 때도 있죠. 얘 유일하게 예외야. 이게 이렇게 예외로 나왔다는 거는 거꾸로 예외도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또 거꾸로 예를 하면 얼음이 물이 될 때 고체가 액체가 되죠. 대부분은 증가합니다. 나머지 물질들은. 근데 얘는 뭡니까? 부피가 감소합니다. 이거 특이하죠. 엄청 특이합니다. 얘는 그냥 외우고 있어도 되지만 우리가 아직 분자 구조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때 완론을 얼핏 설명했는데요. 물이 H2O인데 이건 참고 표시하겠습니다. 뭐 과정은 왜 그런지까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H2O 분자식이라는데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어요. 수소 2개랑 산소 1개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 입자들은. 큰 놈이 산소 입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 하나 있고 여기 H가 이렇게 2개 붙어 있어요. 작은 게. 요게 물 입자 모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아직 안 배워도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참고 표시했죠. 120도를 항상 유지해요. 요 극성이라 해가 밀어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120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근데 액체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 막 움직이다가 액체는 흐르려는 성질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막 기체도 그러니까 기체는 너무 활발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부피가 늘어나 있는 건 맞고 액체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제 물 분자 한 개 좀 표시가 나게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도 산소가 낑겨 들어오면 이렇게 낑겨 들어올 수 있어요. 산소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한 개가 만약에 또 표시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한번 더 그려볼게요. 한 개를 더 그려보자. 여기 산소가 있고 팔이 나와 있고 수소가 2개 양쪽에 붙어있는 전부 다 120도를 부피가 지금 액체 상태. 이게 액체 상태죠. 돌아다니면서 낑길 수 있어요. 액체 상태. 이게 액체 상태의 물이에요. 액체 물이에요. 액체 물 상태라. 근데 얘가 뭐냐 고체 상태로 바뀐다. 그럼 고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으로 바뀐다.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똑같이 있던 4개 그릴까요? 노란 거 다 그리죠. 이렇게 산소 뭐 이런 식으로 낑겨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고체가 되게 되면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데 요 수소 똥굴뱅이 작은 것끼리밖에 못 붙어요. 손끼리밖에 못 붙는다고. 손끼리. 여러분들 머리 손이라고 생각하면 손끼리밖에 못 붙어요. 그건 뭐냐? 얘 노란 거 산소 수소하고 여기가 손이죠. 그러면 여기 무슨 색이었노? 흰 색깔. 여기 요 놈하고 손끼리밖에 못 붙어요. 몇 도를 유지하면서 120도를 유지하면서 똑같이. 그럼 또 다른 요 두 마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초록색 친구 물 입자하고 이렇게 산소에다가 이런 식으로 맞죠? 그다음 마지막 친구가 파란색인가요? 파란색 친구도 손끼리만 잡을 수 있어요. 손끼리만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는 물 상태고 이거는 얼음 상태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압축이 되면서 이게 줄어들면서 분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얘도 둔해지는 거 맞아. 둔해져가지고 부피가 주는데 얘는 부피가 요만하던 게 이만큼 커졌습니다. 맞죠? 왜? 여기에 무슨 공간?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물의 극성 때문에 붙을 때 손길이 붙으면서 얼음이 될 때 빈 공간이 생김으로써 물이 얼음 될 때만 유일하게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거 말고는 다 예외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죠. 수중 생태계. 만약에 물이 얼음으로 바뀔 때 물이 얼 때 부피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라고 다른 물질처럼 그러면 생태계 강 쪽에 있는 생물들이 거의 다 멸종할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 되면 물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얼잖아. 어는데 부피가 커져요. 저번에 내가 밀도 얼핏 2학 때 배워주면 얘기했어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밀도값이 작아져서 밀도값이 작으면 떠오른다. 그 열기구 할 때 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얼음이 되면 부피가 늘어나잖아. 부피가 늘어나면 밀도가 감소하죠. 밀도가 감소하니까 얼음이 떠올라서 위에서부터 얼어요. 밑에서부터 얼지 않으니까 바닥에 생물들, 물고기들이나 다른 것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물이 다른 예외가 아닌 것처럼 다른 것처럼 물이 얼음 될 때 부피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부피가 줄어들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커지지요. 그러면 얼음이 밑에서부터 얼기 시작해요. 밑에서부터 얼기 시작하면 땅바닥에 살고 있는 수중 생물이 다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희한하게 자연이 참 섬세하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지금 파괴되지 않는다. 이건 참고로 하시고 오늘 상태 변화 용어하고 이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특히 안 변하는 게 질량 그리고 성질이고 변하는 것들은 어떻게 변할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변할 때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생각해 줘야 됩니다. 예외 부피 변화에서 물이 얼음 되는 경우는 예외가 있다 하는 것까지.